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내일이죠. 7월 13일하고 14일 날 상장하는 종목 중에 솔트룩스를 영상으로 한번 다뤘는데 코넥스에서 이번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인 TSI가 같은 날 상장을 하더라고요. 똑같이 그 청약 가능한 그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이고요. 아무래도 13일하고 14일 날 이제 공모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TSI랑 솔트룩스 중에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라는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1분쯤 되는 부분에 솔트룩스 종목 분석했는 거를 요거 카드로 링크를 띄워 드릴 예정이고요. 그거 눌러서 한번 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TSI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코넥스라고 되어 있길래 뭐 유상증자나 이런 것도 청약 쪽으로 이렇게 뭐 IPO로 뭐 이렇게 올리는 게 있는가 이래 사실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전 상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TSI 같은 경우에는 잠깐 보다가 안 봤는데 어제 그 아키텍트라는 그 저희 구독자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자분께서 제가 그 솔트룩스 관련된 영상 올린 걸 보시고 답글을 예, 달아주셨거든요. 아키텍트님께 소스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TSI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길래 제가 일어나자마자 TSI에 관해서 지금 영상을 찾아보고 나름대로 정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일 날, 14일 날 제가 TSI를 공모를 할지 아니면은 솔트룩스를 공모를 할지 개인적인 어떻게 접근할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SI 같은 경우에는 요 보시면 알겠지만 표시해 놓은 게 이제 좀 솔트룩스랑 다른 점이거든요. 수요 예측을 7월 6일에서 7월 7일에 했고요. 뭐 뒤에 잠깐 보시겠지만 그 솔트룩스는 7월 7일에서 8일 동안 했습니다. 상장일은 7월 23일이고요. TSI가 그리고 솔트룩스는 23일입니다. 그리고 공모 가격 밴드는 그 TSI 같은 경우에는 7,500원에서 9,500원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이 밴드 안에서 가격이 그 설정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초과해서 10,000원이라는 가격에 공모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회사의 주가 가치는 굉장히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청약자한테 배정되는 주식 수는 36만 9,400주고요. 전량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 얘기 드렸죠. 수요 예측일 상장일이 하루 정도 늦고요. 공모 확정가는 25,000원입니다. 지금 TSI가 10,000원이죠.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25,000원에 해당되는 그 솔트룩스의 주가를 두 주를 배정받으면은 제가 시초가에 샀는 금액으로만 보시면 돼요. 5만원이죠. 그리고 TSI가 이거랑 동일한 가치의 주가를 배정받으려면 5주를 받으셔야 돼요. 5주. 자, 그래야지 5만원의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공모가 당일날 내게 좀 더 높은 비중으로 주식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은 요 비율이 약 2.5대 1 정도, 이 정도 비율은 돼줘야 됩니다. 반대로네요. 1대 2.5입니다. 그래야지 얘를 한 주 받을 때 얘를 2.5배 정도 주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또 양쪽에 똑같은 금액을 청약했을 때 같은 가치의 주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똑같이 5만원에 해당되는 주식을 받았을 때 5만원에 해당되는 주식을 받았을 때 자, 그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 금액이
얼마나 더 뻥튀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얘는 5만 원을 받고 얘는 4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그러면은 얘를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당일날 예를 들어 200%도 안 되고 그리고 상한가도 못 간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따의 가능성이 없다. 근데 얘는 상따가 될 것 같다. 이러면은 비율은 얘가 더 좋겠지만 성장성은 얘가 더 좋기 때문에 그때는 전략적으로 TSI를 매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앞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전에 요거는 제가 이제 죄송한 부분인데 솔트룩스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상장일을 이게 자료를 옮기다가 실수로 7월 30일로 옮겼더라고요. 그 관련된 내용을 댓글로 저한테 한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알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앞에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든지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고 솔트룩스 관련 영상을 보실 때 제가 7월 30일로 언급하는 부분은 잘못되었고 23일이 여기 23일 있죠. 23일이 맞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좀 본격적인 전략을 세우기 전에 TSI가 어떤 업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SI는 특수 목적의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장비를 제작을 하고요. 정확하게는 믹싱 시스템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 활물질하고 도전체하고 결합제, 용매, 혼합제 등 혼합 시스템을 이제 전체적으로 장비도 만들고 그 시스템도 이제 그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A 프로 있죠. A 프로. A 프로에서 이제 얘들 이 혼합매를 이런 뭐 배터리가 이렇게 쭉 있겠죠. 배터리가 이래 있으면은 이 안에 이 혼합매를 채우겠죠.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이제 건전지가 될 수 있는 이런 혼합체가 들어가 있는 깡통일 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배터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후공정 이제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데가 A 프로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특이사항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넥스에서 주가가 29,900원이에요. 앞에 아까 보셨듯이 왜 공모 가격이 희망 밴드보다 더 위쪽으로 잡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현재 가치가 29,900원이고 미래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만원은 제가 봤을 때 상장일 당일날 따상 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저는 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또 뒤에 가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왜 따상을 간다고 생각을 하는지. 자, 현재 이제 과거 재무제표를 보시면 2018년도에 매출이 660억 그리고 2019년도에 610억 매출은 좀 줄었죠. 그리고 2020년도는 1분기까지 매출이 한 8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곱하기 4를 하면 240억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 숫자를 그대로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올 때 매출이 감소했는 이유는 이때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이 원래는 더 컸는데 감소가 됐었어요. 너무 캐파가 커지고 저희 회사가 PNT랑 거래를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의 흐름을 대충 좀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요 공급에 약간 문제가 생기면서 2019년도에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 금액을 축소를 시켰어요. 원래 이것보다 더 성장이 될 예정이었지만 축소가 되는 바람에 매출이 줄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1분기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초반에. 그래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세계적인 추세가 감소해가지고 매출이 줄었는 거고요. 당장의 계획 자체는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그 2차 전지에 다시 투입되는 금액이 증가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30% 정도 증가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후반부에는 현재 이 금액보다는 매출이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단기 순이익이
2018년도에는 이렇게 컸다가 2019년도에 팍 줄었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매출은 적지만 단기 수익은 늘었습니다. 이 이유를 몰랐는데 영상에서 그 관련된 비슷한 내용을 하나 언급을 해주던데 아마 그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파악된 정보에서 추정을 하는 건데 TSI가 전환사채 발행을 좀 했었답니다. 근데 이때도 매출 대비해 가지고 이익이 좀 적은데 그게 이제 뭐 2017년도, 18년도, 뭐 16년도 이런 식으로 오면서 전환사채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게 전환을 할 때마다 그게 손실로 처리가 된답니다. 손실로 처리가 되는데 이게 전환사채로 발행할 때는 그 당시에 주가가 꽤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요 밑에 보시면 2018년도에는 그 TSI 주가가 6,000원이었는데 이제 성장성이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지 그 2019년도에는 이게 18,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 이유도 뒤에 또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5월 달에 보통주로 전환된 그 사채가 이게 6,000원이 아닌 1,800원 기준 3배가 증가가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 3배로 증가된 전환사채가 이제 마이너스로 잡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큰 손실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현재 TSI의 전환사채는 2019년 5월달 이후로 전부 다 보통주로 전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제는 수익이 나는 순이익 자체가 2020년도에는 그대로 반영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현재 이제 공장 증설 그리고 장비의 대형화 그리고 수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걸 먼저 언급드리자면 2025년까지 전기차 시장이 매년 30%씩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5대 업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뭐 장비 제작하는 좀 큰 업체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업체들이 2025년까지 같이 30%씩 증가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 TSI도 같이 매년 30%씩 증가가 될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과거 대비 공장 부지를 주변에 땅을 사들여 가지고 공장을 4개 동으로 늘렸습니다. 4개 동 그러면 이제 감이 없는데 이전에 올리던 공장 대비 2배 정도 공장이 규모가 커졌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좀 분산돼 있던 멀리 떨어져 있던 이런 공장들을 한 곳으로 다 모아서 아무래도 공장이 떨어져 있으면 소재를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감소가 되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 드렸던 제가 뭘 얘기해 드리려고 그랬죠. 제가 뒤에서 얘기해 드린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좀 헷갈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손실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앞에 보고 뒤에서 이걸 얘기하면서 다시 찝어준다는 게 어느 부분인지 지금 좀 헷갈리네요. 그리고 지금 믹싱 기계 같은 경우가 1300리터에서 이제 1660리터까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장비의 크기가 좀 커졌고요. 이 개발이 1660리터는 완성이 됐는 상태고 향후 2500리터까지 캐파를 이제 장비당 믹서시킬 수 있는 용량을 상승을 시킬 예정입니다. 최근에 우리 PNT 같은 데서 만드는 게 이제 뭐 코파, 뭐 코팅기 장비인데 그런 것들도 많이 제품들이 굉장히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코팅 기계의 스피드가 늘어났는데 믹서 용량이 그 용량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코팅 장비의 스피드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100% 효율을 지금 못 뽑아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용량을 늘리면서 이제 1대1로 매칭이 가능하다. 1대1이 된다는 거는 코팅 장비의 스피드가 늘어난 부분을 100% 활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훨씬 더 TSI 쪽으로 그런 캐파를 갖춰진 공장으로 발주량이 늘어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것도 좋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늘어났는 이유가 앞에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구나. 그 공장을 한 군데 모아서
이제 관리비 감소를 했죠. 관리비 감소를 시켰고, 그리고 최근 개발된 믹서의 용량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 크기를 늘리면서 이제 좀 더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는, 생산량이 2배 늘렸는데 기계 장비는 예를 드는가요? 생산량이 2배가 늘었어요. 근데 장비 가격이 뭐 한 50%, 1.5배만 딱 올라가면은 그 장비를 수주하는 업체에서는 이득이죠. 근데 이 장비의 공급 생산 원가는 한 1.2배밖에 안 된다. 근데 기존의 한 대가 1억인데 1억 5천을 받고 있으면은 원가 대비 영업이익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한번 곱씹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믹서기가 이제 증가되면서 이익률이 증가됐다. 저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또 ERP 시스템을 이제 또 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손실되고 있는 비용들을 감소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으로 지금 고객사를 대규모 확장을 늘리고 고객사를 증가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유럽 쪽에도 지금 공장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매출이 157억,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리고 2018년도가 660억, 661억, 그리고 2019년도가 610억인데, 이제 그 매출이 올해도 2자리 정도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만 증가를 해도 2018년도 정도의 매출이 가능하고,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늘었죠. 아까 위에 얘기 드렸듯이 영업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이익률이 증가해서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 그러나 있죠. 그러나 요즘에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러나 문제로 과연 이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믹서기 현재 죄송합니다. 현재 2세대 믹서기는 이런 호파 같은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비율로 이거를 믹서기 안에 이런 소재들을 넣어서 한 번에 썩는 이런 시스템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판단이 되는 중이고요. 이게 2세대 믹서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영상에서 보고 설명하는 걸 가지고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에 나오는 장비들 외형으로 봤을 때 소재가 2차전지 관련된 소재를 각자 다르게 놓고 이 호파에서 각 일정 비율로 같이 이 한 공간에 모아주면 이거를 믹서에서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3세대 믹서기는 지금 개발은 완료가 됐고 2021년부터 상용화 예정인데 이런 시스템으로 갈 거랍니다. 이런 이제 박스가 있고 이쪽에 뭔가 믹서기가 이렇게 옆으로 바로 나가면서 이쪽에 배출이 돼요. 그러면서 이쪽에 호수 같은 게 연결되어서 요 아까 전에 소재 같은 것들을 일정 비율로 계속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소재가 옆으로 흘러가면서 이게 섞이면서 흘러가면서 계속 이제 혼합이 되는 믹서된 그 소재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한 번에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는 양 이런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믹서를 하면서 계속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3세대 믹서기가 지금 개발이 되었다고 하고요. 2021년도에 상용화를 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요 부분은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는데 요 앞에다가 이제 뭐 드라이 코팅이라는 뭔가 장비를 연결을 해가지고 코팅이라는 게 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배터리 외형 같은 쪽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뭐 밀봉하는 혹은 포장하는 그런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드라이 코팅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는 못 드려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아마 요렇게 나중에 향후 개발을 할 예정이 아닌가, 그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 자금을 통해서 이제 질적인 기술 향상도 사용할 예정이지만, 이제 캐파 현재 과거 대비 2배 캐파를 늘렸죠. 근데 지금 매년 30%씩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캐파를 추가로 증설할 예정이고요. 아까 유럽 지역 대규모 확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도 추가로 공장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이게 계획대로 되면은 TSI도 꽤나 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아는 TSI 관련된 정보는 다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13일, 14일 날 제가 어떻게 공략할지 앞에서 얘기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TSI는 10,000원이고 솔트룩스는 25,000원이 공모가가 되었습니다. TSI는 전체 이제 청약 공모 이후에 전체 주식 있죠. 주가 대비 약 4% 정도 되는 물량이 일반인들에게 공모가 될 예정이고요. 솔트룩스는 3%입니다. 3%라서 그러면 솔트룩스가 경쟁이 더 치열할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제가 얘기 드렸지만 관심이 이쪽으로 더 갈 것 같아요. 왜? 대주주의 비율이 솔트룩스가 좀 안 좋고요. TSI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한 48% 정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일반 주주들의 수도 굉장히 적어요. 근데 솔트룩스는 대주주의 주식 비율도 낮고 일반 주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관들이 그런 종목들을 별로 장기 보유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둘 다 기관 청약 경쟁률은 좀 낮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솔트룩스가 좀 더 낮았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앞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갑자기. 이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랬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좀 헷갈려가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TSI가 좀 더 관심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경쟁률이 아마 이쪽이 좀 더 핫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2.5대 1보다 얘가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먼 미래의 가치는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정말 뭐 지금 바이오를 보듯이 과거에는 이게 너무 위험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거에는 그때 이제 매매를 하고 가만히 뒀던 사람들이 뭐 20배, 30배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는 확실히 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향후 5년간 봤을 때는 TSI가 초반에 더 큰 성장을 이룰 것 같고요. 뭐 3, 4년 차 넘어가면서는 솔트룩스가 다시 따라잡는 형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TSI가 좀 더 빠른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심을 좀 더 받을 것 같고요. 둘 다 따상이 된다라고, 따상에 익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솔트룩스 공모 경쟁률이 22.5배 이하일 때, 솔트룩스를 매매하는 게 더 이득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솔트룩스는 따상이 될 확률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TSI는 따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2.5배가 아니라 2대1 이상만 돼도 2대1 정도만 유지돼도 저는 TSI를 매매를 할 생각이고, 아마 TSI를 매매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공모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약간 큰 영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TSI가 하루 정도 더 빠르게 상장이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면 22일 날 이제 상장이 되고 23일 날 솔트룩스가 상장이 되잖아요. 물론 그 따상을 만들기 위한 그 들어가는 투입되는 돈은 굉장히 적어요. 그냥 바로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공모가를 이제 2배를 틔우고 프로그램 매매로 상한가를 바로 때려버리기 때문에, 사실 투입되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어느 정도 따상이 아닌 그냥 주가를 올리는 형태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올렸다가 차익 실현하면서 만약에 물량을 털어내는 패턴이 TSI에서 나타난다면은, 죄송합니다. TSI가 22일 날 나타난다면은, 그거는 아마 그 솔트룩스 쪽에 수익을 추가적으로 이틀에 걸쳐가지고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 더 빨리 돈을 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해요. 그래서 뭐 미비할 수도 있지만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TSI가 원래 그냥 혼자 단독 상장하고 뭐 하루 이틀 상관으로 뭐 관련된 상장되는 종목이 없으면 기관이 좀 더 보유할 수 있는데 그 다음날 솔트룩스 때 뭔가 이제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그 돈을 빨리 회수를 할 수도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TSI를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상태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네, 요건 앞에 얘기 다 드렸던 얘기고요. 청약을 하기 전에 화요일날 일단 한 3시쯤 넘어서 뭐 3시 반이 돼서도 되고 한 4시까지 보통 마감을 하잖아요. 3시 넘어서 어떻게 이제 어느 종목을 할지 판단을 할 예정이고요. TSI가 가능성은 좀 더 높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제 전략을 참고하셔서 어떻게 접근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청약하는 종목들이 솔트룩스 TSI 말고도 한 세 종목이 더 있더라고요. 그 종목들도 제가 시간이 된다면 한 번 더 분석해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더 하루라도 일찍 이 내용을 알고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